안녕하십니까, 오토다이리 오종훈입니다. 오늘 준비한 차는 테슬라 모델 X입니다. 모델 S에 이어서 테슬라의 SUV로 선보인 차인데요, 드디어 한국에서도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테슬라 하면 자동차 산업의 이단아, 전기차 산업의 선두주자라는 인식이 강한데요, 과연 우리 시대의 전기차가 어느 수준까지 발전해 있는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차가 아닐까 싶습니다. 테슬라 모델 X 타고 오늘 시승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하시죠. 실내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뭐니 해도 센터페시아를 꽉 채우는 이 대형 모니터죠. 이 모니터 안에서 거의 모든 기능을 컨트롤 할 수가 있습니다. 도어를 자동으로 이렇게 열고 닫을 수가 있습니다. 뒷도어 펠컨 도어죠. 펠컨 도어 역시 이렇게 버튼을 통해서 닫을 수 있고, 동승석도 이렇게 열 수가 있죠. 트렁크도 다 이제 운전석에 앉아서 버튼 조작으로 다 열고 닫을 수가 있습니다. 운전석에 앉아서 이 모니터에서 모든 것을 조정할 수 있다라는 걸 이 도어 하나가 다 보여주고 있는 거죠. 퀵 컨트롤이 있고요. 좌석 시트를 이렇게 앞뒤로 슬라이딩 시킬 수가 있는데요, 슬라이딩 시키게 되면 조수석과 2열 시트가 같이 움직입니다. 이 모델은 6인승 시트로 시트 6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7인승으로도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서스펜션은 표준, 높음, 낮음, 매우 낮음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서스펜션 자동으로 서스펜션이 낮아지는 속도를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160으로 되어 있는데요, 100km 정도로 설정을 다시 해봤습니다. 100km가 되면 서스펜션이 차체를 좀 더 낮춰주는 그런 기능인 거죠. 라이트, 실내등, 헤드라이트, 오토, 전방안개등, 실내등의 앰비언트 라이트를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오토 하이빔 적용되어 있습니다. 하차후 헤드라이트. 주행 모드는 기본적으로 컴포트와 표준 두 개의 모드를 제공을 합니다. 컴포트가 에코 모드라고 한다면 표준은 스포츠 모드가 되겠죠. 스티어링 모드는 컴포트와 표준, 스포츠 세 가지 모드를 사용을 하고요. 회생제동은 표준과 낮음이 있습니다. 테슬라에서 가장 특징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오토 파일럿이죠. 거의 자율주행에 근접한 반자율 운전 시스템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오토 스티어 베타 버전이 적용되어 있고요. 차량 호출도 가능한데 지금 베타 버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에 있는 차를 불러내는 거죠. 전방 충돌 경고도 되어 있고요. 차선 이탈 경고, 자동 긴급 제동, 장애물 감지 가속, 이런 부분들이 다 오토 파일럿 안에 기능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팔콘 윙도어는 이렇게 자동 도어를 할 수가 있는, 자동 도어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도어가 열릴 때 옆에 장애물이 있을 때는 좁게 열립니다. 좀 여유가 많을 때는 좀 더 넓게 열리고요. 운전석과 조수석 그 도어, 자동 도어도 마찬가지로 그 주차장에, 좁은 주차장에 들어가야 할 때는 좁게 열리고, 좀 더 여유가 있을 때는 좀 더 넓게 열리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디스플레이에서 중요할 것은 에너지 디스플레이인데요, 에너지 모드로 하면 배터리 잔량을 퍼센테이지로 표시를 하죠. 거리 단위로 하면 잔량으로 갈 수 있는 거리 374km를 지금 갈 수 있다라는 표시가 나옵니다. EPA 기준으로 하면 466km인데요, 일반으로 하면 374km. EPA는 미국 기준이죠. 주행거리계 평균 에너지 소비량이 표시되고요. 마지막 충전 이후 45.1km를 총 에너지 12.5kW를 썼습니다. 평균 에너지는 킬로미터당 277Wh가 되네요. 주행거리 트립미터에 들어가는 다양한 정보를 이렇게 세세하게 자세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주행용 비밀번호도 적용을 할 수가 있네요. 이거를 적용하면 차 자체에 비밀번호를 걸어버리는 거죠. 역시 테슬라답게 어떤 그 자동차가 아니라 하나의 단말기로서 작용하는 것을 바로 이런 부분이 말해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헤파 에어 필터가 있는데요, 생화학 공격에 방어할 수 있는 정도의 실내 공기를 정화해주는 그런 아주 강력한 필터 기능을 적용을 한 거죠. 적어도 차 안에 있으면 생화학 무기 공격에서도
버틸 수 있다, 생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뭐 굳이 생화학 공격까지 아니더라도 특히 겨울철, 봄철에 미세먼지와 스모그가 극심한 날에는 바로 이런 헤파 필터 기능을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면 좀 더 깨끗한 공기를 실내에서 누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맛에 내가 테슬라를 탄다 라고 할 수 있는 매력 포인트 중에 하나가 바로 헤파 필터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 재미있는 것은 이 테슬라 마크를 누르면 차량 설명이 있죠. 이 위에 사로 뜨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바로 이른바 이스터 에그 기능입니다. 숨겨진 기능이라고 하는데요. 이를테면 사슴을 누르면 산타 모드거든요. 호호호 적용을 하면 계기판에 이런 부분이 산타 모드로 바뀌죠. 자, 이렇게 숨겨진 기능을 사용을 해서 운전할 때, 지루할 때, 또 뭔가 심심할 때 운전하는 또 다른 즐거움, 뭐 이런 데서 소소한 즐거움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화성 버전이죠. 화성의 표면을 이렇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테슬라의 앨런 머스크가 스페이스X로 화성 비즈니스를 하고 있죠. 어쩌면 화성에서 테슬라를 탈 날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테슬라가 쫄딱 망해서 앨런 머스크가 화성으로 스페이스X를 타고 도망을 가든지요. 자, 스티어링 휠 한번 볼까요? 스티어링 휠은 하나, 둘, 2.2회전, 2.3회전 정도 합니다. 상당히 타이트한 조향비를 기대할 수가 있겠고요. 벤츠의 컬럼 시프트, 컬럼 타입의 변속 레버를 올렸습니다. 센터 페시아와 그 아래 부분이 아주 심플해졌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니터 하나, 그리고 넓은 공간, 12V 전원과 2개의 USB 포트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암레스트를 겸한 수납 공간, 컵홀더가 배치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운전석에서 느꼈을 때 이렇게 모니터를 터치하는 것 말고는 운전자가 따로 조작할 게 없습니다. 스티어링 휠을 가만히 쥐고 있으면 됩니다. 뭐라 그럴까, 기존의 자동차와는 뭔가 어딘가 다른 그런 느낌을 분명하게 전해주는 테슬라의 운전석입니다. 가장 큰 특징 하나 더, 시동 버튼이 없죠. 운전자가 키를 가지고 들어와서 운전석에 앉으면, 그래서 브레이크를 딱 밟으면 이제 출발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이미 가솔린 엔진 차로 친다면 시동이 걸려 있는 거고요. 그래서 기어를 넣고 움직이면 차가 이제 움직이는 거죠. 별도로 시동 버튼을 누르고 말고 할 게 없습니다. 중간에 강제로 내가 이 시동을 끄고 싶다, 전체 전원을 끄고 싶다 라고 할 때 어떻게 갑자기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고요. 그런 부분은 좀 아쉽다면 아쉽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배터리 잠깐 보실까요? 충전량 설정을 하면 핸드폰을 쓰듯이 만들 수가 있죠. 전국에 이제 빨간 부분들이 슈퍼차저가 설치되어 있는 부분들입니다. 제법 많이 생겼죠. 서울 주변 수도권에도 많이 생겼고요. 속초와 강릉에도 생겼고, 대전, 평택, 대구, 부산, 진주, 광주에까지 슈퍼차저들이 생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뒷좌석입니다. 제가 앉았던 그대로 운전석을 뒀고요. 뒤에 앉아봅니다. 똑바로 앉으면 이런 자세가 되는데, SUV죠. 앉는 자세가 일단 편합니다. 일반 의자에 정자세로 앉는 정도의 자세를 취할 수가 있는 거죠. 무릎을 거의 90도로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무릎 앞으로 주먹 하나, 뭐 반, 1.5개의 주먹 정도 남는 공간이 있고요. 뒤로 살짝 기대면 무릎이 앞 시트에 닿죠. 이런 정도 자세가 됩니다. 전동식입니다. 2열 시트도 전동식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어서요. 제일 앞으로 바짝 당기면 이 정도, 그리고 제일 뒤로 밀면 이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높낮이도 조절이 가능하네요. 제일 높게 올리면 이 정도까지 시트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제한된 공간 안에서 또한 편하게 자세를 잡을 수 있도록 이런 전동식 시트를 적용을 했고요. 또한 앞에 센터페시아의 모니터를 통해서 전자석 열선을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트를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 차를 7인승으로 구성할 수가 있고 6인승으로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2열 시트를 3인용으로 놓게 되면 7인승이 되는 거고요. 2열 시트를 각각 독립된 개별 시트로 해서 2개를 넣게 되면 6인승이 됩니다.
이 경우는 이 차 같은 경우는 6인승이고요. 가운데 글로브 박스를 넣어놨죠. 그래서 팔걸이도 하고 글로브 박스 수납 공간도 되어 있고요. 그리고 컵홀더도 여기 2개, 또 여기도 2개가 되어 있네요. 컵홀더가 그냥 무리하게 많이 넣어 놓은 거죠. 6인승인 경우에. 운전석에도 2개의 컵홀더가 있고, 여기 센터 콘솔 뒤쪽으로 2개의 컵홀더, 다시 2개의 컵홀더. 물론 이 컵홀더는 아마 5인승, 그러니까 뒷좌석 3인용 시트를 넣었을 경우에 이 컵홀더가 필요하겠죠. 어떤 그런 과정에서 중첩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트렁크 쪽에 또 2개의 시트가 숨겨져 있습니다. 지붕은 스웨이드 가죽으로 덮었고요. 아주 고급스러운 재질입니다. 도어 패널에도 나무 원목을 배치를 해서 가죽과 나무의 소재, 결국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를 꾸미는 가장 최상의 소재들이죠. 그런 공식을 잘 따르고 있습니다. 지붕 위로 각각 좌우 시트 머리 위로 길게 이렇게 쪽창을 내놨습니다. 선루프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요. 하여튼 지붕 위의 유리창을 통해서 창밖을 보는 그런 즐거움 또 누릴 수는 있지만, 전체를 하나로 아우르는 선루프는 아니어서 뭔가 조각난 느낌, 구분된 느낌, 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또한 여기까지가 이제 팔콘 윙도어를 적용을 하고 있어서 그 새의 날개처럼 이렇게 지붕이 위로 열리죠. 하늘을 향해서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열게 되면 이 부분까지 이 지붕으로 열리게 되어서요, 약간 지붕이 열렸을 때 좀 공중에 떠 있는 느낌, 개방된 느낌, 그런 부분도 느낄 수는 있겠습니다. 어쨌든 기존의 차와는 다른 구성이고요. 그래서 지붕도 좀 색다른 느낌을 주는 게 사실입니다. 바닥은 평평하죠. 전기차이기 때문에 구동축이 따로 지나가거나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닥은 평평해서 제한된 공간을 좀 더 유효하게 넓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뒷좌석을 위한 송풍구가 B필러, 그리고 센터 콘솔 뒤편에 이제 들어와 있습니다. 시트는 헤드레스트 일체형으로요, 뭐 몸을 그렇게 딱 조이지도 아니 느슨하게 놓아버리지도 않고 적당히 받쳐주는 정도의 시트입니다. 뒷창은 이 정도밖에 안 열립니다. 원버튼으로 되고요. 자, 내려가네요. 약 절반 조금 넘게까지만 뒷창이 열려서 좀 아쉽다, 좀 더 넓게 열리면 어떨까 싶은데, 어떤 차체 도어의 구조상 이 정도까지 내려오겠네요. 약간 좀 더 깊게 파고 내려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어쨌든 뭔가 조금 아쉬운 그런 부분 느끼게 됩니다. 네, 이제 출발하겠습니다. 여기 배터리 잔량을 한번 보시죠. 362km, 80%죠. 이제 달린 뒤에 어느 정도나 되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누적 주행거리 503입니다. 인테리어 얘기할 때 이 윈드실드를 얘기를 안 했네요. 아주 그 프론트 윈드실드가 엄청 넓습니다. 이전에 모델 S도 상당히 넓은 프론트 윈드실드 앞유리창을 갖고 있었는데요, 거기에 비해서도 훨씬 더 넓습니다. 사람으로 치면 대머리가 그냥 정수리까지 확 벗겨진 그런 느낌인 거죠. 지금 여기까지 프론트 윈드실드가 올라와 있어서 따로 선루프를 하지 않아도 충분한 개방감을 가질 정도로 아주 넓은 차창을 가지고 있어서요, 룸미러가 유리창의 중간에 걸쳐 있을 정도입니다. 중간 아래로 내려와 있는 그런 느낌인 거죠. 그만큼 넓고 시원한 프론트 윈드실드를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대신 선루프는 없고 2열 시트 상단에 쪽창을 이렇게 세로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일반적인 여느 자동차들과는 구성이 다른 부분들이 많은 거죠. 여러가지 이제 디테일한 부분에서 차의 구성이 기존의 차들과는 많이 다릅니다. 룸미러를 통해서는 뒤에 리어 스포일러가 가운데로 이렇게 걸리는 게 마치 프리우스의 룸미러를 보는 그런 느낌도 들고요. 엔진 소리가 사라진 차의 느낌 상당히 생소합니다. 물론 전기차를 여러 번 타봤는데요, 탈 때마다 사라진 엔진음, 그 대신에 들리는 듯 마는 듯 느껴지는 모터의 소리,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생소한 느낌인 것이고요. 이렇게 저속으로 달릴 때 들리는 건 노면 마찰음 정도가 들리죠. 내연기관 자동차에 익숙했던 분들이 처음 이 전기차를 탄다면 그런 데서 오는 뭔가 어색함, 이질감을 느끼게 될 겁니다. 듀얼 모터를 적용한 사륜구동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고요. 최고 속도는 250km. 카메라를 띄워서, 후방 카메라를 띄워서 이제 움직이는데요. 이게 좋은 게 후방 시야 확보를 하는데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아주 선명하고요. 룸미러와 좌우측 사이드 미러를 통해서 후방 시야를 확보하게 되지만, 기본적인 시야를 확보하지만, 이 카메라, 후방 카메라를 통해서 하게 되면 같이 달리는 주변 차들의 후방 시야를 좀 더 확실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 전환을 할 때나 가속, 감속할 때 좀 더 확실한 시야를 확보할 수 있게 해주는 후방 카메라입니다. 테슬라가 가장 자랑하는 게 바로 이 오토파일럿이죠. 반자율 운전 시스템. 가속과 조향을 다 하고요. 정방향으로는 앞차와의 차간 거리를 스스로 조절을 하죠. 정해진 속도 이내에서 지금 최대 90km에 정해져 있는데요. 71km를 유지하면서 앞차와의 거리를 유지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횡방향으로는 차선을 읽으면서 차선을 벗어나지 않게 유지를 하면서 달리는 거죠. 코너에서는, 구분길에서는 역시 조향을 하면서 움직이게 됩니다. 오토파일럿이 상당히 앞선 시스템으로 계속 발전하고 있는데요. 지금 카메라 모니터에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5개의 차로를 보게 되죠. 차로 5개를 다 인식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른쪽으로 가는 저 차가 트럭이죠. 트럭의 형태를 읽고 있고요. 왼쪽으로는 지금 SUV 있죠. SV 형태를 읽고 있습니다. 지금 우측에는 트럭, 상용차, 트럭과 버스 같은 상용차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있고요. 옆에 세단이 갔죠. 세단과 SUV도 따로 구분을 해서 인식을 합니다. 그리고 일반 도로에서는 사람의 형태도, 사람도 인식을 하고요. 그래서 센서와 카메라가 사물을 인식하는 수준이 상당히 업그레이드 됐다라는 얘기죠. 하나 더 재밌는 것은요. 자, 방향지 시등을 왼쪽으로 꼈습니다. 그러면 뒤에 차가 오는데요. 유지하면서 차로를 변경을 합니다. 만약에 좀 더 가서 옆에 차가 있을 때는 속도 조절을 하면서 또 끼어드는데 말이죠. 자, 트럭과 이 소나타 세단 사이에서 제가 방향지 시등을 작동을 합니다. 그러면 바로 뒤에 차가 있죠. 자, 뒤에 차가 오는 것을 보면서 인식을 하면서 이 사이로 이제 스스로 차선 변경까지 스스로 해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의 완벽하게 차선 변경을 해내죠. 지금까지 에이다스 반자율 운전 시스템에서 차선 변경까지 스스로 해내는 차는 테슬라가 유일하죠. 여기서 제가 잠깐 정정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지난번에 볼보의 반자율 운전 시스템, 볼보의 에이다스 시스템이 가장 앞선 수준이다, 최고의 기술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보다 한 발 더 앞선 게 이제 테슬라의 에이다스 반자율 운전 시스템이고요. 그 다음이 이제 아마 볼보쯤 되지 않을까. 어쨌든 묶어서 이런 선두 그룹을 형성하는 브랜드들인데요. 이 선두 그룹 안에서도 이렇게 조금씩 격차, 어떤 기술의 완성도, 수준의 차이가 조금씩 난다라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테슬라의 반자율 운전 시스템이 가장 앞선 수준이라는 것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차로를 인식을 해서 나올래다가 다시 멈칫해서 들어가는 부분까지 진짜 사람이 운전하는 것과 같은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차로 변경을 해내고 있습니다. 완전히 정지까지 하고요. 앞차를 따라서, 앞차가 정지를 하면 이 차도 따라서 정지를 하고 다시 출발을 하면 가속 페달을 따로 밟지 않아도 이 차가 스스로 출발을 합니다. 9.0 버전이라고 하거든요. 약 한 달쯤 전에 시스템이 업그레이드돼서 좀 더 기능이 개선된 테슬라 모델 X를 만나게 됩니다. 오버 더 에어 OTA 기능이 있는데요. 이런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운전자가 신경 쓰지 않아도 차 스스로 무선을 통해서 스스로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한다라는 얘기죠. 이런 오버 더 에어 기능이 이를테면 하다가 차창이 안 내려갑니다. 안 내려가면 뭔가
그 기능에 문제가 있어서 안 내려가면 전화를 하면 아 그거 문제가 있군요. 문제가 있다라는 것 테슬라가 먼저 알고 조치를 취할 수도 있고요. 의뢰를 하면 아 그런 문제가 있어서 조치가 가능한 부분들은 이 오버더어 기술을 통해서 그때그때 조치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운전자가 차로에서 왼쪽으로 치우쳐서 가는지 오른쪽으로 치우쳐서 가는지도 정확하게 인식해서 알려줍니다. 약간 왼쪽으로 붙어보겠습니다. 자, 차로 왼쪽을 붙었죠. 약간 오른쪽으로, 이 차로 안에서도 네가 왼쪽으로 가는지 오른쪽으로 가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스티어링 휠을 항상 잡고 계십시오 라는 멘트가 뜨는데요. 오토파일럿이 작동하는 중에 억지로 차로를 넘어가면 해제가 되죠. 스티어링 휠을 운전자가 힘을 줘서 조작을 하게 되면 오토파일럿이 해제가 됩니다. 차가 알아서 조작을 할 테니 운전자는 그냥 손만 걸치고 계세요 라는 얘기거든요. 지금 시속 90km로 달리고 있는데요. 엔진 소리는 아예 안 들리죠. 들릴 수가 없겠죠. 바닥에서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음이 어느 정도 있고요. 그래서 아주 조용한 수준은 아닙니다. 자잘한 그 주행소음, 노면에서 올라오는 잡소리들이 자잘하게 실내로 들어오는 정도는 있고요. 바람소리도 어느 정도 들립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차의 움직임은 상당히 안정되어 있다라는 느낌이 큰 게요. 이 차 가장 무거운 부품인 배터리가 이 차 바닥에 쭉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 오뚜기가 어떤 건지 아시죠? 오뚜기의 무게중심이 그 아래쪽에 상당히 무겁게 되어 있고요. 위로 갈수록 비어 있거나 해서 쓰러뜨려도 넘어지지가 않죠. 똑바로 서게 되는 그런 복원력을 갖게 됩니다. 그런 오뚜기의 원리가 무게중심이 아주 극한적으로 낮은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차도 배터리를 가장 바닥에 깔아 놓음으로 해서 무게중심을 극한적으로 낮췄습니다. 안정감 있는 주행 반응을 느낄 수가 있는 게 사륜구동 시스템을 갖추고 있죠. 제가 각 두 개의 모터를 적용을 해서 앞차축 뒷차축 모두 구동력을 전해줍니다. 그래서 네 바퀴가 모두 구동력을 받아서 움직이는 사륜구동 시스템을 적용하게 됐는데 말이죠. 사륜구동 시스템의 낮은 무게중심이 더해져서 아주 SUV지만 좀 차체 높이가 있는, 차체가 높은 SUV지만 아주 안정된 그 주행감을 보여준다라는 얘기인데요. 좀 거칠게 차를 다뤄도 잘 따라옵니다. 마치 세단의 버금가는, 아니 어떻게 보면 세단보다 더 우수한 주행 품질을 보여준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가속 쭉 밟고 나가면, 자, 킥다운 버튼은 없는데요. 속도를 높여가도 가속감이 줄어들지를 않습니다. 자, 아주 빠르게 가는데요. 이렇게 빠른 속도에서도 오토스티어가 정확하게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굽은 길, 돌아나가는 길에서 야, 어떻게 이런 주행 느낌을 받을 수가 있을지요. SUV에서 차체가 높이가 있기는 한데 느낌이 차가 밑에 딱 가라앉아서 달리는 그런 느낌이 강하게 옵니다. 바닥에 딱 밀착되어서 달리는 밀착감이 더 크다라는 얘기인데요.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코너에서 이 차의 주행 품질을, 주행 감성을 제대로 느낄 수 있겠습니다. 이 차의 공기저항계수 0.25라고 하는데요. SUV로서 0.25라면 상당한 그런 수준의, 높은 수준의 공기저항계수, 에어로다이나믹 디자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세단도 0.25면 상당히 우수한데요. 0.3 미만으로 낮추기가 사실은 쉽지 않죠. SUV임에도 0.25 수준의 공기저항 개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차의 최고 출력은 386kW. 이게 출력을 보이는데요. 상당히 툭 치고 보는데 차의 반응이 상당히 센시티브합니다. 시트가 몸을 밀고 가는 느낌이 확 오는 거죠. 몸이 뒤로 확 제껴지는 게 보이시죠? 그만큼 강한 가속감을 보여준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주행의 질감은 이 차가 분명히 SUV지만 그래서 시트 포지션도 높고 시야도 탁 트인 시야를 멀리까지 확보하고 있지만 달리는 느낌은 마치 세단 못지 않습니다. 세단 그 이상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더 적극적으로 차를 컨트롤할 때는 스포츠카 같은 느낌도 받게 되는데요. 이런 코너에서 강한 코너링을 구사를 하면서
주행을 해도 차가 상당히 적극적으로 잘 따라와 줍니다. 모터를 기반으로 하는 전기차 특유의 빠른 가속감을 이 차에서 유감없이 즐길 수가 있습니다. 야, 이렇게 빠른 속도에서도 노면에 딱 달라붙는 밀착감을 보이면서 조향에 반응을 합니다. 제동. 역시 그렇게 강하게 제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빠른 속도를 적절하게 제어를 하네요. 브레이크도 차체를 잘 제어하고 있습니다. 성능보다 더 강한 브레이크입니다. 속도를 잘 제어하는데요. 이제 고속 코너링 한번 경험해 보겠습니다. 속도를 쭉 끌어올리고요. 제동 턴. 상당히 강한 코너링을 보여주는데요. 차체가 높이가 있어서 좀 기우는 듯한 그런 느낌은 있는데 굳이 속도를 더 줄이지 않아도 빠른 속도를 잘 이겨냅니다. 조향에 대한 반응도 뛰어나고요. 그래서 빠른 속도에서 급격한 코너를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부담 없이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차체 바닥에 깔려있는 배터리가 중심을 잘 잡아주는 거죠. 무게중심을 확 낮추면서 중심을 잘 잡아주는 효과를 내고 있는 겁니다. 배터리가 이 차의 동력원으로서 뿐만이 아니라 성능의 무게중심, 중심추로서의 역할도 충분히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보면 이 차에서 의외로 배터리의 역할이 상당히 크다 하겠습니다. 자, 이 차의 판매 가격은 1억 3,190만 원인데요 5시트가 기본입니다. 6개의 시트는 771만 4천 원을 더 줘야 되고요 7시트는 385만 7천 원입니다. 오토파일럿은 다시 642만 원을 더 줘야 되고요 뭐 이러저러 하면 한 1억 5천만 원 정도는 줘야지 이 차를 제대로 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상당히 고가의 차량이긴 합니다만 테슬라라는 차가 주는 이미지가 조금 그 기존의 자동차와는 확실히 차별화되는 그런 얼리 어댑터의 이미지가 강하죠. 유명 인사들 중에서 어떤 그 친환경 이미지를, 친환경, 환경에 관해서 좀 더 앞선 생각을 갖고 있는 셀럽들, 사회 지식인들,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어떤 테슬라에 대한 선호도가 높지 않나 싶습니다. 모델 X를 통해서 본 테슬라 전기차의 현재 상당히 다른 자동차들과 차별화되는 요소들이 분명히 있고요. 앞서 있는 부분들, 특히 테크놀로지 IT 기반으로 한 이런 프로그램 기반의 기술들은 상당히 앞서 있다라는 것 충분히 인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토파일럿이 대표적이죠. 오버 더 에어 OTA 기술을 통한 프로그램 업데이트 하는 부분들도 그렇고요. 하지만 또 다른 그 면에서는 전통적인 자동차 메이커들을 쫓아가지 못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드웨어적인 부분에서는 여러가지 좀 거칠다거나 좀 단차가 안 맞다거나 여러가지 어떤 그 장점과 해결해야 될 문제들을 함께 안고 있다라는 것, 테슬라의 오늘이 아닐까 싶습니다. 쭉 속도를 끌어올리고 타이트한 코너 들어갑니다. 턴. 속도를 좀 더 내도 되겠는데요. 중간에 장애물이 있어서요. 상당히 강한 코너링 성능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단단한 서스펜션 그리고 살인구동 시스템 조화를 이루면서 완벽에 가까운 코너링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최저지상고가 170mm죠 170mm의 최저지상고라고 한다면 좀 낮은 SUV 정도가 될 텐데요. 거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높이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게중심이 낮아서 차체 바닥에 무거운 배터리를 차체 바닥에 깔고 있어서 상당히 안정감 있는 주행 안정감을 보입니다. 차창이 아주 넓은데요. 해를 마주보면서 가게 돼서 상당히 눈이 부십니다. 이럴 때 이렇게 햇볕 가리개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바꿀 수 있는데 딱 눈을 가릴 정도로만 되어 있습니다. 아주 넓게 되어 있지가 않고요. 눈을 딱 가릴 정도의 햇볕 가리개를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가속감이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속도감이 느껴지지 않는 게 차체가 너무 안정하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계기판을 보고 나서야 이 속도, 이렇게 빠른 속도인가 싶을 만큼 아주 대단한 가속감, 파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유로를 달려서 지금 이곳 평화누리 주차장까지 왔습니다. 주행거리가 출발할 때 503이었죠. 그러니까 47km, 48km 정도를 달려왔는데 주행 가는 거리는 360에서 263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거의 100km가 줄어든 거죠. 40km를 달려왔을 뿐인데 100km의 에너지를 소모를 했습니다. 그만큼 주행 배터리 효율이 떨어졌다, 안 좋다라는 얘기가 될 테고요. 뭐 달리 해석하면 운전을 좀 거칠게 했다, 효율적이지 않은 운전을 했다 라고도 해석할 수 있을 듯 합니다. 파주 헤일입니다. 돌아가는 길에 연비 체크를 하겠습니다. 현재 배터리 잔량 212km 갈 정도의 거리가 남아 있고요. 누적 주행거리는 475입니다. 실제 주행거리 약 50km 정도를 더 갈 텐데요. 54km 정도 더 갈 텐데, 실제 주행거리와 줄어든 거리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고요. 가는 동안에 레이스로직 계측기를 통해서 가는 동안에 속도 데이터도 한번 기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로를 타고 지금 행주대교 북단까지 왔습니다. 27.2km를 왔는데 소모 전력량은 5.9kWh, 그래서 평균 연비는 킬로미터당 216Wh를 사용을 했습니다. 상당히 전력 소모량이 적은 거죠. 제한 속도에 맞춰서 오토스티어 속도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속도 제한 70km인 구간에서는 오토스티어도 70km로 제한이 된다라는 얘기죠. 자율주행에 거의 다 근접한 시스템임을 이런 데서도 알 수 있는 거죠. 도로의 모든 정보를 파악해서 거기에 최적화된 상태로 차가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올림픽대로에서 이제 이수교차로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49.6km, 거의 50km를 달려왔고요. 전체 전력 소모량은 11.5kWh, 그리고 킬로미터당 전력 소모량은 231W를 사용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전체 평균 연비에 비하면 상당히 연비가 우수한 거죠. 최근 충전 이후에 175.9km를 달렸는데요. 평균 전력 소모량이 킬로미터당 302W를 썼는데, 연비 테스트 구간에서는 킬로미터당 232W를 사용을 했습니다. 훨씬 우수한 효율을 보이고 있는 거죠. 딱 2호선 교대역의 내거리에 딱 신호 걸려서 정지를 했고요. 자, 54.1km 달려와서 전체 전력 소모량은 13.3kWh고요. 그리고 킬로미터당 전력 소비량은 246W가 되겠습니다. 상당히 그래도 우수한 연비가 아닐까 싶은 게, 오늘 전체 주행거리는 180km를 달리는데 킬로미터당 304W를 사용을 했거든요. 평균에 비해서 훨씬 더 좋은 연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차 슈퍼차저를 이용을 하면 비용 안 들이고 충전이 가능하죠. 전기 자동차입니다. 전력 소모도 크지 않고 하기 때문에 훨씬 유지비, 운행 과정에서 연료비 부담은 거의 없거나 아주 부담이 적겠습니다. 전체 여기까지 오는 동안 전체 주행 패턴은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렇게 이제 전체 주행 환경은, 주행 속도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네, 연비 테스트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단도직입입니다. 벤츠에서 가져온 부품들이 눈에 거슬립니다. 테슬라의 이미지에 맞지 않습니다. 스티어링 휠 주변에 이런 칼럼 시프트 타입의 레버, 그리고 방향지 시등, 크루즈 컨트롤 버튼, 레버, 이런 부분들이 모두 벤츠에서 가져온 부품들입니다. 그리고 도어 트림에 있는 버튼들, 차창을 열고 닫는 버튼들도 모두 벤츠에서 가져왔는데요. 벤츠의 이전 세대에서 사용하던 이런 부품류 버튼들입니다. 앞서가는 이미지, 시대를 앞서가는 테슬라의 이미지에는 맞지 않는, 어울리지 않는, 좀 뒤떨어진 듯한 느낌을 주는 이런 부품들입니다. 이런 부분들 굳이 몇 푼 아끼려고 이런 부분들을 그렇게 하이테크 기술이 필요한 부분도 아닌데요. 특히나 이 부분은 운전자가 늘 마주하는 공간인데요. 테슬라만의 분위기를, 아이덴티티를 좀 더 강하게 강조하는 공간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벤츠의 색깔이 너무 강합니다. 그래서 운전하다 보면 내가 테슬라를 타고 있는 거야?
벤츠를 타고 있는가 아주 잠깐 헷갈릴 때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 벤츠의 느낌도 이 전 세대의 벤츠의 느낌이라는 얘기죠. 테슬라에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운전석의 공간은 좀 더 테슬라만을 위한, 테슬라만의 컬러가 좀 더 강한 공간으로 만들 필요가 있겠습니다. 송풍구 아래 두 개의 USB 포트가 있는데요. 좀 테슬라가 좀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약하다고는 하지만 이건 약한 게 아니라 무성의 하다 싶을 정도로 USB 포트 마무리를 허술하게 해놨습니다. 만들다 만 듯한 그런 느낌인데요. 좀 이거는 어떤 기술의 문제라기보다는 정석의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보면 이런 그 고무 패킹 재질이 이렇게 좀 찢어져 있는 부분도 눈에 띄고요. 좀 뭔가 마무리 또는 제품 검수, 품질 관리 부분에 좀 더 정성을 기울였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뒷좌석에서 해봅니다. 자, 하나, 둘, 셋. 속도가 뭐 금세 높아지는데요. 네, 지금까지 테슬라 모델 X 시승을 했습니다. 100D였죠. 전기차, 전기 SUV의 한계가 과연 어디까지인가를 잘 보여주는 차가 아닌가 싶습니다. 전기차로서 아주 극한적인 효율, 전기차로서 환경에 부담을 주지 않는 배기가스 제로, 친환경 차의 면모를 확실히 갖추고 있고요. 강력한 퍼포먼스, 강력한 모터 출력에 기반을 한 스포츠카 뺨치는 고성능을 역시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륜구동 시스템 그리고 저중심 설계에 힘입어서 주행 안정감, 특히 고속 주행 안정감이 상당히 탁월했고요. 어떤 팔콘 윙도어를 적용을 해서 겉에서부터 보여주는 테슬라만의 독특한 아이덴티티를 좀 더 강화한 모습도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전기차와 더불어서 오토파일럿으로 대표되는 자율운전 시스템, 반자율운전 시스템, 자율운전에 거의 근접한 자율운전의 바로 일보 직전에 와 있는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기능 역시 상당히 인상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마도 지금 자동차 산업에서 자동차의 모든 브랜드들 중에서 가장 앞선 형태의 오토파일럿 반자율 운전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이 상태만으로도 고속도로에 올려놓는다면 거의 그 자율주행에 근접한 성능을 보여줄 만한 그런 그 오토파일럿 기능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상당히 인상적이었고요. 테슬라의 최신작이죠. 이제 모델 3가 남아 있습니다. 모델 3를 시승할 즈음에는 좀 더 개선된, 좀 더 완전에 가까운 오토파일럿 기능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고요. 테슬라의 모델 X 100D 시승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오토다이어리 오종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